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예, 첫 번째 그 영샷 소개를 뺀 공식적인 컨텐츠를 다루는 제 두 번째 샷인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올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올리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다뤄보지 않을까, 방송을 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 중이고요. 지난주에 여기 캘리포니아는 좀 날씨가 한동안 좀 춥다가 약간 좀 더워졌어요. 20한 5, 6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마인드 골프는 딴 사람이 갖고 있어서 마인드 골퍼라는 이름으로 트위터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반팔을 입고 골프를 쳤다고 썼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염장질하냐고. 근데 지난주 한 금토일 정도는 한국도 좀 날씨가 좀 포근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튼 그렇게 또 미국은 또 지난주 연휴가 땡스기빙이라고 한국의 추석 같은 추수감사절 연휴여서 좀 따뜻한 연휴를 좀 보냈습니다. 주말에 제가 한 가지 좀 있었던 일은 블로그를 현재는 mindgolf.tstory.com, 그러니까 다음에 쓰려고 하는 tstory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제 블로그 전문 이름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전에도 좀 도메인을 하나 또 갖고 있었는데, 딱히 딱 좋은 게 검색해보니까 나와서 제가 일요일날 그 도메인을 샀어요. 그래서 도메인이 mindgolf.net이에요. 닷컴을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닷컴은 이미 누가 갖고 있어서, mindgolf.net이 골프넷하고도 좀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mindgolf.net으로 지금 도메인을 이제 사용해도 제 블로그를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인드골프라는 이름하고도 딱 맞아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도메인을 기억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도 요번에 제 블로그 안에 있는 내용,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광고성 멘트죠. mindgolf.net이라는 도메인을 제가 구입을 했고, 그걸로 블로그를 들어오셔도 됩니다. 좀 기억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mindgolf.tstory.com으로도 당연히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대한 피드백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방송을 아주 자세히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들으셨을 텐데, 비행기 소음이 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었던 분은 아마도 중국말이 좀 들렸을 거예요. 저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서 왜 중국말이 들리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 소음은 제가 사는 얼바인의 여기 지역, 로컬 공항이 하나 있어요. 좌넨 에어포트라고 로컬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 비행기가 자주 내리는, 사실은 제가 공항동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좀 발생한 것이고요. 중국말이 자주 들렸던 거는, 바로 옆 사무실이 중국 사람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 벽이 굉장히 좀 얇은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제 방까지 들렸나 본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지금 녹음하는데 쓰는 게 그냥 특별한 장비가 아니고요.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어폰하고 마이크 같이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귀에다 꽂고서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소리까지 녹음이 될 정도로 성능이 좋은가 봅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여튼 그런 거 좀 이해하시고, 지금 녹음하는 거는 제가 그쪽 벽하고는 좀 약간 떨어졌다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제가 방으로 옮겨서 문도 꽉 닫고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들릴 것 같은데, 비행기 소리는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저번 방송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고, 단지
걱정은 이 방 안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갑자기 가동이 될 때 소리가 나지 않을까. 물론 방송하기 전에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문 시설은 전혀 없는 그냥 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도 할 줄 모르고요. 어떤 분은 뭐 인트로를 넣어달라, 어떤 분은 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해달라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어요. 많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이제 뭐 비주얼도 안 되고 일단은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시설도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이게 방송이 잘 되고 유명해져서 누가 좀 대신 좀 해주시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냥 이대로 갈랍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뭐를 다룰까 좀 고민을 좀 주말에 좀 많이 해봤는데, 누군가랑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동반자에 대한 그 매너, 예의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써놓은 블로그 중에 그런 것과 관련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골프 컬럼 예전에 24번에 올렸던 건데요. 본의 아니게 동반하기 싫은 골퍼가 되는 습관들.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안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좋은 매너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동반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컨텐츠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에티켓 관련한 거죠. 에티켓, 골프를 치면서 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동반자와 같이 하는 소셜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팟캐스트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골프를 이제 10년 정도 돼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 저의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얘기들은 특히 뭐 고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는 어느 정도 치시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골프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거론해 보겠습니다. 골프라는 거를 하다 보면은 룰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룰. 골프 룰. 이거는 골프 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야? 뭐 오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럴 때 드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무벌타야?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 룰북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직접 보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에다가 그런 룰북을 하나 조그만 걸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재밌게도 골프 룰북에 보면 챕터 1이 재밌게도 에티켓이에요. 챕터 1이 제 1장이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룰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에티켓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뭐 아주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룰북의 제 1장, 첫 번째 장이 에티켓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골프에서는 그런 에티켓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좀 숙지하고, 그리고 또 다른 룰보다도 먼저 우선하고 중요시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USGA와 RNA에서 그런 에티켓을 이제 챕터 1으로 놓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에티켓을 아는 거는 골프 실력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있는 거고요. 룰북에서도 이제 그렇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실수나 동반자들이 이제 싫어하게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텐데, 아마도 스코어 카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어 카운트는 아마도 100개를 넘게 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치셔가지고 자기가 얼마큼 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스코어 카운트가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처음에는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주 초보일 때는
이게 몇 타를 쳤는지, 뭐, 제대로 적었는지, 5타 쳤는지, 6타 쳤는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치니까, 뭐, 120개 치나 30개 치나, 뭐, 사실 너무나 많이 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몇 개를 쳤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잘 카운트를 못하면, 사실 그냥 치는 것만으로 카운트하면 그나마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벌타, 소위 얘기하는 뭐 해저드, 오비, 뭐 기타 등등의 로스트볼, 뭐 그런 벌타 등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잘못 기록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내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내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한두 타가 잘못, 본인은 자신은 그렇게 이제 적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5타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4타라고 생각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대방이 지금 의심을 하게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카운트. 근데 본인은 잘 몰라서, 오비인데, 뭐, 해저드처럼 뭐 카운트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제 잘못된 카운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상대방이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죠. 특히 내기를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한타를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한타에 대한 돈을 안 주지? 뭐 예를 들어 다음 호를 지나가는 동안 그 사람은 아마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줄까 하는, 또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다음 홀까지 이동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홀에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칠 때 티잉 그라운드 위에서도 사실 생각이 워낙 많은데, 이제 아까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그 홀에서의 그런 결과나 그런 동반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사람이니까. 아니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샷.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쳤는데 오비가 났다든지 물에 들어갔다든지 뭐 아주 안 좋은 샷을 쳤으면 참 이게 골프가 참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예전 제가 이 핑계에 대한 그 컬럼도 썼었는데, 이게 다 아까 그 사람한테 다 덤탱이가 써지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아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친 거는 자기 자신이 친 거잖아요. 옆에 와서 치는데 방해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바로 전에서 있었던 그런, 뭐, 본이건, 본이가 아니건 간에, 실제로 그랬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런 영향을 준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을 약간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약간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골프 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꼭 몰랐다고, 또는 이제 자기는 잘 그거를 카운트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어떤 규정을 잘 알아서 카운트를 잘 하고 스코어를 잘 적으면 본인한테도 좋지만, 어쨌거나 동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좋은 골퍼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컨시드를 주잖아요, 보통. 컨시드를 주면 오케이, 한국에서 보통 오케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면 그걸 타수를 세지 않아요. 그래서 뭐 4번을 치고서 오케이 주면 원래는 5번인데 그걸 그냥 4번으로 적는다든지.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스코어를 잘 적는 것도 사실은 룰을 잘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틈틈이 그런 룰북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셀 수 있는. 뭐 모르면은 물어보면 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오늘 이번 홀에서 몇 타 쳤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처음에 머리 올려주시거나 처음에 그분들을 이제 골프로 입문해주게 되는, 또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게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만큼 잘 해주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벙커샷 같은 것도 있죠.
뭐 전 실제 라운딩 할 때 그런 분도 자주 뵙는데, 그리고 얘기는 해주죠. 끝나고 나서. 벙커샷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는 클럽을 모래에 대면 안 되는데, 보통 그냥 잔디에서 어드레스 할 때처럼 모래에 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더 하신 분들은 거기서 연습 스윙 때 그 모래를 퍼내요. 마치 삽으로 퍼내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 비즈니스로 골프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아시고 하시는 게 좀 본인한테도 좋고 같은 동반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벙커샷에서 벙커에다가 클럽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벙커는 원래 해저드에서는 클럽을 땅에 댈 수 없거든요. 해저드라고 명명된 지역에서는. 벙커도 사실은 해저드 중에 하나예요. 일반 페어웨이에 있지만 그것도 해저드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벙커에다가 클럽을 댈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래를 체크하는, 만약에 먼저 치기 전에 클럽을 모래에 댔다면은 그것도 약간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클럽을 실제 치기 전에는 벙커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클럽을 대면 안 되고, 모든 상태 파악은 어드레스한 두 발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골프는 이렇게 많이 이런 치는 것도 재밌지만 같이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낙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골프장에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동 중이나 그렇게 움직일 때는 상관없지만, 실제 어떤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 샷을 할 때는 조용히 해주는 게, 소리를 안 내주는 게, 실제 중계에서도 보면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콰이엇이라고 또는 조용히라고 또 들고 있는 장면들을 가끔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티잉 그라운드, 퍼팅 그린 같은 데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좀 샷을 집중할 수 있게끔 조용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을 잘 알아요. 떠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데, 그거 안 들리게끔 한다고 이제 소곤소곤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용한 상태에서 소곤소곤한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조금 더 참고, 그런 이제 남이 샷을 할 때는, 또는 이제 자신이 샷이 됐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샷을 할 때, 동반자들이 샷을 할 때도 조금만 참으시고 조용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보통 이제 그런 말들 많이 아시잖아요. 라운딩을 나가게 되면, 특히 이제 초보자들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은 빨리 하시고 샷은 천천히 하시라고. 그 말은 이제 워낙 한국은 지금 이렇게 티타임 간격이 굉장히 짧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빡세게 돌아가는 구조라서, 밀리지 않고, 앞팀에 뒤처지지 않고, 뒷팀에는 이제 밀리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을 빨리 하라는 얘기고, 샷을 많이 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샷은 너무 이제 급하게 치지 말라고, 샷은 천천히 하라는 얘기인데, 요거와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는데, 공을 치기 전에 보통 하시는 개인들의 습관이 있어요. 선수들은 아주 일정한 습관이 있는데, 아마추어들도 자세히 보면은 그들만의 고유한 프리샷 루틴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샷을 하기 전에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프리샷 루틴이라고 하는데, 연습 스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연습장에서 하시는 것처럼 4-5번, 3-4번, 진짜 많게 4-5번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연습 스윙은 1번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다른 페어웨이 같은 데서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연습 스윙을 좀 하시고,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땐 샷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자신의 샷을 준비하시는 게, 다른 동반자들이 또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또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 때문에 전체적인 그 골프 플레이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신이 샷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연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도 그런 프리샷 루틴을 미리미리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는 습관이 좀 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것이 이제 치는 순서인데, 골프는 기본적으로 그 멀리 그러니까 홀 기준으로, 티잉 그라운드 기준이 아니고, 그 공을 넣는 홀 기준으로 먼 사람부터 치는 게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이거는 그, 꼭 룰이라기보다는 그냥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권고한다라는 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동반자가 익스큐즈를 하면 거리가 짧은 사람이 먼저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는 순서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이렇게 팀 전체가, 같이 치고 있는 팀 전체가 밀리거나 너무 느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꿀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의 그 공 위치나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그냥 자신의 공만 열심히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같이 옆에 치실 분이 이제 치는 위치에서 사실 공이 떨어질 위치 정도에 미리 가서 막 이렇게 서성이고 계신 분, 자기의 공은 이미 쳐서 잘 못 찾을 것 같은데 미리 가서 찾겠다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시는 분들이 시야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치는 순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키시되, 너무 밀릴 것 같으면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누가 이제 다치지 않는 정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치는 순서를 정해서, 그리고 자신이 잘 못 쳤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참고서 이제 공을 찾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알죠? 샷을 잘 못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공을 빨리 가서 찾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사실 지금도 가끔 플레이가 잘 안 될 때는 그게 저도 잘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씩 이제 그 경기 페이스를 다시 빠른 페이스에서 좀 이렇게 늦춰주는 게 본인한테도 결과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열심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찾기예요. 공찾기. 그러니까 자신의 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의 공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언제든 골프를 칠 때마다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을 찾고 못 찾고가 굉장히 그 골프 전체 플레이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에도 역할을 하고, 그 스코어에도 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공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대방 같이 치는 동반자의 공도 굉장히 저의 공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 이제 내기하시면 일부러 안 찾아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야 제가 뭐라 그럴 순 없지만, 여튼, 공찾기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예전에 이 티칭 프로 시험 볼 때도 그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 친구가 된 일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튼 그 공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이 날아간 공도 잘 봐야 되겠지만, 동반자가 티샷을 할 때 또는 세컨샷, 세 번째 샷을 할 때도 잘 봤다가 그 사람 공이 이제 어디 떨어졌는지 미리 봤다가 이제 같이 찾아주고, 심지어는 잘 못 찾을 때 열심히 좀 찾아주고, 그런 모습이 그 본인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한테는 이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자기가 못 찾을 것 같은 누군가가 딱 찾아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배려이지만 굉장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을 해주시면, 저 사람은 진짜 매너가 좋고 저 사람이랑 골프 치는 게 참 좋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오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잘 쳤어요. 그래서 자신은 페어웨이에 있고 또는 그린 또는 그린 주변에서 공이 보여요. 근데 같이 치는 동반자가 공을 쳤는데 약간 좀 위험한 상태로 갔어요. 열심히 찾아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규정상 골프 룰에 보면 5분 동안 찾는다고 돼 있지만, 아마추어는 이제 특별히 뒤에
밀리거나 그런 거 아니면 좀 더 찾을 수도 있겠죠. 여튼지 간에. 근데 자신의 공은 잘 찾았다고, 잘 쳤다고 생각하고 카트에 앉아 있으면서 또는 이제 그냥 페어웨이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멀리 있는 동반자한테 야, 거기 없으면 그냥 하나 벌타 먹고 쳐. 아, 진짜 얄밉죠. 뭐 무벌타 줄 것도 아니면서 같이 와서 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공은 잘 쳤다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딱 그런 얘기 하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야 그냥 벌타 먹고 하나 쳐 그러면 너무 빈정상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게다가 잘 쳤는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은서 이제 벌타를 먹고 이제 공을 치게 되면 그 상태에 대한 잔상이 너무 오래 남잖아요. 아까 거기서 찾았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계속 심지어는 거의 18홀 끝날 때까지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찾아주는 행동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절대 그 친 사람, 그 공을 찾는 사람이 나 공 그냥 다른 공 하나 칠게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먼저 그냥 벌타 먹고 하나 쳐 이런 어떻게 보면 얄미운 듯한 말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외에도 좀 사실 뭐 에티켓에 대한 거는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제가 자주 토픽으로 잡아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한 게 뭐 타스 카운트라든지 벙커샷 그리고 좀 다른 분들 치실 때 조용히 하기 그리고 샷을 치시기 전에 프리샷 루틴을 좀 미리 아주 심플하게 가져가서 샷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치는 순서를 잘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 찾기 공을 얼만큼 잘 찾고 남의 공을 얼만큼 잘 봐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실제 라운딩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자신이 잘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 두 개씩 조금씩 노력을 하셔서 좀 고치시면 아마도 그 어느 자리가 빵꾸 났을 때 소위 얘기하는 팀이 빵꾸 났을 때 저 사람이랑 같이 쳤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골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골프를 오래 칠 생각이시면 나중에 이제 동반자가 없어서 못 치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미국이야 혼자도 칠 수 있고 2명이 칠 수 있고 3명 뭐 다 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혼자서 갈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나 뭐 같이 다른 오신 분들하고 조인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혼자서 싱글로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건상 최소 3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개인 프라이빗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한두 명이 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영세한 아마추어들은 회원권 없는 영세한 아마추어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주변에 이제 동반자가 많은 그리고 같이 치기에 기꺼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골퍼가 되시는 거는 이 재밌는 골프를 평생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에티켓 관련한 내용들을 했고, 사실 요거 안에, 그 블로그 안에도 보면은 제가 알려드린 그 골프 컬럼 24번째 컬럼 안에도 보면 글 안에 뭐 골프 내기와 사람 알기에 대한 그런 토픽도 있고요. 뭐 오비의 벌타 카운트, 뭐 드롭하는 방법과 뭐 재드롭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링크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골프 상식 같은 거 할 때 따로따로 또 다루긴 하겠지만 미리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이 좀 뭔가 숨차기도 하고 왠지 지금 지난 방송보다 더 약간 좀 불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떨린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거나 편집은 안 합니다. 그리고 못 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낼 거고요. 여튼 뭐 피드백을 많이 좀 주세요. 그 아이폰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아이튠즈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리뷰하는 데 있는데 그 리뷰에 글을 써주시거나 뭐 그 페이스북에 마인드골프 www.facebook.com/mindgolf라고 하면 제 팬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그리고 트위터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트위터는 twitter.com/mindgolfer예요. 골프는 누가 쓰고 있어가지고 GOLFER 그래서 마인드골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주로 이런 에티켓에 대해서 했고요. 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고 길어진 내용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걸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잘 지내시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끝!